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제 검찰에 넘기고 나서 수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을 했는데 중앙지법이 연달아서 재심청조차도 불허를 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공수처의 손은 완전히 떠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성적표를 매겨볼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공수처가 이 수사를 넘겨받은 게 12월 18일입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긴 게 1월 23일. 그러면 36일간 수사를 했거든요. 이 수사한 기간 동안에 성공한 건 뭐고, 실패한 건 뭐고, 아직도 진행 중인 논란은 무엇일까? 요거를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일, 이제 공수처의 입장에서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뭐 객관적으로 성공했다가 아니고요. 공수처의 입장에서 성공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3번 소환했는데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거. 이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 경호처 내부의 분열 뭐 이런 거에 힘입어서 체포에 성공했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바로 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거기서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신병 확보를 했다. 요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거는. 그럼 실패한 일은 뭐냐? 따져보니까 성공한 일보다 실패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첫 번째. 검찰, 경찰, 공수처 이 3군데서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었죠. 그런데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장이 판단해서 그 수사 가져와. 그러면 경찰과 검찰은 넘겨줘야 됩니다. 공수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은 데까지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늘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미 이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를 안 받을 때,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를 안 받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걸 세우지 않고, 세워놓지 않고 수사권부터 빼앗아 왔다. 이게 이 모든 실패의 출발점이죠. 그때 만약에 자, 윤 대통령 측이 우리가 이 수사를 할 경우에 수사를 안 받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대책이 없으면 차라리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넘기거나 아니면 경찰의 관여 정도를 지금 뭐 공조수사본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강화해서 공수처와 경찰의 공동수사, 명실상부한 공동수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다고 피할 수 없는 이런 걸 만들어 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공수처가 수사를 다 주도하고 경찰은 그냥 뭐 지원만 하는 쪽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니까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수사권이 없다는 반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초가 됐다. 가장 큰 이 다른 모든 것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가장 큰 패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12월 31일에 발부받았죠. 발부됐다는 사실, 집행시한 뭐 1월 6일인가 그때까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체포영장은 불시에 체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밀행성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고 1월 1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앞 시위대를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까지 할 수 있어. 이게 상황이 완전히 진지전으로 돌변하도록 어찌 보면 공수처가 모양을 갖춰줬다. 좀 뭐 입이 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멋있는 퍼포먼스를 만들겠다. 이런 과시욕, 공명심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일을 그르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자, 1차 체포에 실패하니까 그때 이제 체포는 경찰에 일임한다, 수사는 공수처가 한다, 이런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가 또 경찰이 반발을 샀습니다. 역시 수사의 미숙함, 이 부분을 만천하에 공개한 실패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이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남동 관저 들어간 게 불법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다. 그러다 보니까 55 경비단장의 허락을 받았다 그러는데 55 경비단장은 외곽에 들어가는 거를 허용하는 권한밖에 없고, 관저 안에 들어가는 거는 경호처장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낙을 받지 않고 밀고 들어갔다. 이거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고 관저 침입이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요. 아마 뭐 달리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받아야 된다. 또 하나, 천신만고 끝에 그야말로 공수처 조사실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이른바 인치했는데 공수처 검사 질문에 답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이거 뻔히 예상되는데 뭐 그렇게 체포에 올인했나? 그거 말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나 뭐 이런 쪽에 조사에 초점을 맞췄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수도 있겠다. 체포라는 퍼포먼스만 올인하지 말고, 이것도 판단착오다.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 구속을 시켜놓고서 아무 조율 없이 공수처 검사가 그냥 들이닥쳐서 뭐 몇 시간씩 대기하고 못 만나고 이런 촌극을 빚은 것. 뭐 강제구인 하겠다, 무슨 강제구인이 되나요? 나 안 가겠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거 어차피 권리입니다. 권리, 피의자의 방어권입니다. 이런 것조차 몰랐나? 한심한 일이죠. 이거는 공수처의 어떤 떠버리기,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거에 치중하다가 실질적인 소득은 단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쭉 열거한 일들이 다 공수처의 실점입니다. 또 실점에 버금가는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죠. 그게 바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모두 서부지법 판사로 채웠습니다. 지금 그 중에 이런저런 논란이 다 있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직 임명도 안 됐죠. 그 결론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2월 3일 날 내겠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래서 제가 어저께 제밥그릇 챙기기에 헌법재판소가 나섰다. 이 부분도 또한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민주당과 서부지법과 공수처 간의 짬짬이 의혹을 스스로 불렀다 하는 점, 어마어마한 패착이죠. 뿐만 아니고 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수사권 논란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영장 청구에 관할권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걸 왜 제가 논란이라고 하냐면 명확하게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만약에 이게 관할권 위반이다 그러면 명확한 패착으로 그렇게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직 그게 그냥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논란의 영역에 넣어놨습니다. 아마 이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마 오늘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재판 내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논란이 될 겁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아마 각하될 거려. 재판 이거 해보나 마나다 이렇게 될 거려 아마. 이런 걸 공수처 스스로가 불렀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불법성, 이거는 아마 오동훈 공수처장이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55 경비단장의 직인을 뭐 강제로 찍었다 뭐 등등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직까지는 논란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논란 영역에 넣었고, 그 다음에 강제 구인에 실패하니까 이제 변호사 외에는 아무도 접견하지 마라. 심지어는 이제 김건희 여사도 뭐 면회 못하게 내지는 서신까지 금지하고, 이거는요 아무런 소득 없이 화풀이성 보복이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고 인권 침해 아니냐? 현직 대통령인데. 이것 또한 공수처의 패착 논란에 휩싸인 계기가 됐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제가 한 10가지 넘게 지금 이제 성공한 일, 실패한 일, 논란은 뭐 실패한 일에 사실은 속하는 편이지. 이렇게 되면 이 10가지 중에 공수처의 입장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한 3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수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30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수사가 아니죠.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공수처는 수사쇼 보여주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 실질적인 소득은 단 하나도 못 챙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공수처가 정말 필요한가? 글쎄, 저는 뭐 필요 없다고 보는데, 뭐 그 지금 공수처법을 폐지하려면 뭐 민주당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공수처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가 낮은 수사기관이 됐다. 갤럽이 1월 10일인가요? 11일인가 뭐 그때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 신뢰도 최저치를 기록했더군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바로 공수처 스스로가 그런 점수를 받았다. 그런 점수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무언가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더 큰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